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자, 라이노 3D.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서페이스 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두께를 그냥 직선 형태로 주는 명령이었다면 익스트루드 얼롱 커브 같은 명령어는 어떤 패스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쉐입이 있었을 때 그 쉐입이 그 패스를 따라가는 그 형태를 익스트루드 얼롱 커브라고 합니다. 자, 이 명령어는 스윕 원 레일과 흡사한 명령어인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데요. 자, 라운드드 레탱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자, 요 가로 안에 보면은 센터가 있네요. 자,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탱글의 센터를 물어보죠. 0 엔터. 자, 적절한 크기로 자, 그리드 스냅을 같이 켰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거를 이 쉐입이 따라갈 이제 패스를 그려주면 되는데요. 자, 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눌러주시고 0 엔터.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따라가도록 하겠다. 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F10을 눌렀을 때 탄젠트를 유지하면서 커브를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포인트와 여기 두 개의 포인트가 탄젠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가 나란히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가 또 나란히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F11. 선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자, F10을 눌러서 그러면은 조금 더 연장을 하도록 할게요. 뭐 조금만 더 위로 그러면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된 것 같습니다. F11. 자, 그리고 서피스 툴에 와서 자, 익스트루드 얼롱 커브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커브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라고 그러죠. 엔터. 자, 그 다음에 가까이 시작할, 그쵸? 가까이 따라갈 커브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물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비례상으로 봤을 때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길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고, 네, 이 두 개의 포인트는 항상 같이 움직여줘야 되겠습니다. 탄젠트를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탄젠트를 유지하지 않으면 얘가 급격하게 꺾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따라갈 커브를 선택을 하는데, 자, 요거를 좀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4개 정도로 이제 지금 복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옵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커브 선택, 엔터 치고, 자, 여기 보면은 다 기본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명령어 실행을 하고, 따라갈 커브 선택, 엔터. 자, 이번에는 솔리드 예스. 그 다음에 셀렉트. 자, 다시 이번에는 자, 여기 보면은 서브 커브가 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예스로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직접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갈 건지를 사용자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까지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여기 처음부터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럼 선택을 하시고 다시 한번 서브 커브를 yes로 해주고요. 여기 끝에서 선택을 합니다. 끝에서 출발.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갈 건지를 사용자가 결정을 해준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스플릿 그 탄젠트가 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물체가, 싱글 물체로 지금 하나의 물체로 이렇게 이제 면이 만들어졌다면은, 스플릿이라는 거는 이제 탄젠트를 다 깨겠다라는 거는 물체를 분리해서 가져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yes로 한 상태에서 패스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를 만약에 파괴를 했을 때 익스플로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물체가 이렇게 멀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물체로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서피스로 되어 있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서피스 형태로 폴리서피스라는 거는 이제 서피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물체, 예, 그거를 폴리서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이제 아까 스플릿 탄젠트를 노로 해서 네,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지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명령어도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는 다 그냥 기본값으로 다 노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delete input이라는 거는 이제 원본, 이 커브를 원본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커브들을, 지워진 상태로 만약에 두께를 주고 싶다면은 여기 delete input을 yes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얘를 옮겨보게 되면은 원래 만들었던 그 여기에 그 사각형, 둥근 사각형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리드로 가서 필렛 값을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수치가 크면은 값이 적용이 되지 않죠. 만약에 0.5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R을 크게 줘볼게요. 0.7. 네, 적용이 잘 되네요. 값이 그 필렛을 줬을 때 만약에 그 필렛이 이렇게 깨진다거나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의 그 R값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재봤을 때, 그쵸? 요 R에 대한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바깥쪽으로 R이 커지는 거는 괜찮은데, 점점점 R이 이렇게 좁아졌을 때는 여기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필렛을 찾아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런 제품이,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언두를 하고요. 자, 이거랑 이제 흡사한 명령이 자, 원레일입니다. 원레일. 그래서 수입 원레일은 레일을 먼저 선택을 해요. 자, 이게 이제 레일이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커브는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네. 요게 원레일 그 명령어인데요. 그 차이가 있다면 아까와 그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순서는 다르지만 결과는 거의 흡사한데 여기에 등록될 그 쉐입은요 여러 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끝에에다가 뭐 서클을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점을 이렇게 포인트를 등록을 해서 이걸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서클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여기 끝에다가 네,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 레일을 실행을 하죠. 레일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커브. 자, 이번에는 여기 점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이 점도 하나의 쉐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또 다시 언두하고, 자, 포인트는 삭제할게요. 다시 스윕 원 레일을 실행을 하고, 자, 레일 선택,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커브, 크로스 섹션 커브, 엔터, 엔터. 자, 이런 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뭐 헤어드라이기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쵸?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그 모델링이 가능해지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F10을 누르게 되면은 포인트가 안 생깁니다. 이거는 서피스가 아니고 폴리서피스예요. 이거를 이제 익스플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다 이제 분해가 되는데, 그쵸? 네. 이렇게 분해가 되는 이유는 얘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개수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의 개수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원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개수는 이렇게 4개가 존재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3개, 4개, 5개, 6, 7, 8, 9, 10, 11, 12개, 12개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자, F12를 다시 눌렀습니다. 그럼 여기 원에다가 조금 작게 해볼게요. 자, 여기 커브 툴에 가보면은 그 망치즈라는 애가 있어요. 자, 리빌드 커브를 눌러서 이 포인트의 개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아까 그 얘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개수가 12개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똑같이 포인트 카운트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은, 자, F10을 눌렀을 때 포인트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피스 툴에 가서, 자, 다시 원 레일, 먼저 레일을 선택, 그 다음에 섹션 커브, 엔터, 엔터.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자, OK를 해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도 지금 폴리서피스가 상당히 이제 많아 보이는데, 자, 그래서 서피스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원 레일, 자, 레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 커브 2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좀 라운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커브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자, 요거를 잠시 그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F10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 좀 다음과 같이 이제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익스플로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사각형이 하나의 커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커브의 조합에 의해서 이런 그 사각형이 이제 둥근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클은 하나의 커브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 서피스가 각각 나눠져서 작업이 되는데, 자, 이런 거를 이제 해결을 하시려면,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F10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커브 툴에 와서 리빌드 커브를 눌러주는 거예요. 리빌드 커브를 누르게 되면, 자, 이 포인트 카운트를 사용자가 이제 재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30개를 가지고서 이 포인트를 재수정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노란색은 이제 원래 우리가 그렸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이제 격차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이제 미리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포인트 카운트를 그러면 50개로 올렸을 때 결과를 보면 또 이만큼의 또 차이가 난다. 그러면 80개까지 올려볼게요. 자, 그래도 약간의 그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이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더 올려볼게요. 뭐 한 150개까지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150개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또 오차가 있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200개까지 줬는데요. 300개까지 해볼까요?
네, 300개까지 주니까 거의 네,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금형 쪽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제 이렇게까지 해서 모델링은 하지는 않죠. 어쨌든 그러면은 좀 넉넉하게 네, 400개까지 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맥시멈 그 디비에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최대 편차예요. 그래서 지금 소수점이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실제 글쎄요 그 뭐 이 정도면은 거의 편차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OK를 했어요. 그래서 F10을 누르면은 어마어마한 포인트 개수가 네,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F11 그래서 서피스 툴에 와서 원레이를 네, 적용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네, 아까와는 다르게 그 OK를 했을 때 F10을 누르게 되면 하나의 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가 서피스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레일 같은 거 할 때 예, 이런 방법으로 예, 이렇게 그 서피스가 이렇게 폴리 서피스화 돼서 모델링이 되는 것들을 없앴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 이 커브를 그릴 때, 이 사각형을 그릴 때 아예 커브 하나로 그려가는 거예요. 네, 커브 하나를 그려가게 되면은 네, 그런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울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원레일은 레일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레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예, 다음과 같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또 원레일을 가지고 추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여기 서클 툴바를 이렇게 잠시 꺼내게 되면요. 자, 여기 엘립스까지 같이 꺼내 놓을게요. 그럼 여기 보면은 서클 어라운드 커브가 있고요. 자, 여기 엘립스에도 보면은 엘립스 어라운드 커브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자, 사진을 이 아이콘을 잘 보면 흰색 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패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직각 형태로 서클을 그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랑은 예, 같은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만 다를 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셀렉트를 이렇게 커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선택을 해서 원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직각 형태로 예, 서클이 이렇게 탑재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시켜서 네,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여기 얼롱 그 커브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가 이렇게 따라갔다면은 원 레일은 레일 하나에 여러 개의 쉐입을 등록을 해서 예,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와 이렇게 직각의 형태로 예, 서클이 탑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원 레일을 적용을 하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레일을 선택을 하고 예,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럼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화살표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심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꼬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심의 위치가 이렇게 비틀리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토매틱이나 이렇게 내추럴을 눌러서 예,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화살표가 있는 곳이 바로 심이 되는 거예요. 심이라는 거는 이제 이음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하나를 좀 지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순서대로 선택을 하는데
이 원레이를 적용할 때 레코드 히스토리를 이렇게 미리 켜놓으세요. 켜놓게 되면은 이 쉐입의 크기를 내가 변형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그 등록된 원레일의 결과물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 히스토리를 미리 켜놓은 다음에 그래서 레일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또 크로스 섹션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OK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레코드 히스토리가 꺼지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레코드 히스토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그 Always 레코드 히스토리를 체크를 해놓게 되면은 항상 레코드 히스토리가 작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내가 히스토리의 어떤 뭐 어떤 내역을 보면서 현재의 형태를 수정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레코드 히스토리가 무조건 켜놓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냥 좋은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그 레코드 히스토리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이 섹션 커브의 크기를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드 스냅을 꺼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 히스토리는요, 그 수정을 할 목적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레코드 히스토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서클은 그 원레이를 위해서 있는 그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 타원형을 잠깐 해볼까요? 예를 들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라운드 커브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자, 이거는 탑에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Shift 키를 눌러주고, 반지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당연히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레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끝에는 얇아지고요. 그쵸? 끝으로 가면서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수정을 할 목적이라면은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은 다음에 다시 원레일 엔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 끝에 있는 이 서클의 크기를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되겠죠. 뭐 나팔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프 같은 그런 형태까지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지우고, 자, 이번에는 서클을 하나 또 그려서 여기다가 또 등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자, 서클이잖아요. 그럼 서클 자체에도 얘네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선택을 하고 직각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는 좀 작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원레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결과물을 보면은 요 끝에가 이제 열려 있는데 여기 수입 옵션에 클로즈드 수입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한 바퀴를 돌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F10을 누르면 포인트가 4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언두를 하고 다시 한번 원레일 적용, 그 다음에 섹션 엔터. 자, 클로즈. 여기 보면 리빌드 크로스 섹션 위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개수로 포인트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원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개수는 원래 5개잖아요. 4개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10개의 포인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10을 누르게 되면은 포인트가 요게 10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10개의 포인트가 제어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편집을 또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셀렉트를 눌렀어요. 그럼 거기에 그 라스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빼내 주세요. 빼내게 되면은 셀렉트 U, 셀렉트 V, 그쵸? 예, 셀렉트 V를 하게 되면은 세로 형태로 여기만 선택이 돼서 네, 이렇게 스케일을 네,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네, 여기를 하나를 잡고 또 셀렉트 그 U, 그쵸? 이 상태에서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뭐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네,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반지 같은 형태가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언두. 네, 여기도 잡아서 선택을 했고요. 또 여기도 다시 한번 Shift 키를 눌러서 동시에 두 개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Select U, 또 이 상태에서 또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또 다듬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Select U. 자, 하나씩 먼저 잡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를 먼저 잡고 또 Shift 키 눌러서 또 하나를 잡고 Select U. 자, 이번에는 양쪽으로 또 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방향대로 자, 줄 수가 있는데 좌우로 벌리는 형태라면은 라이트 뷰에서 요 방향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당기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요 방향이 되겠네요.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버리면은 이제 같은 비례로 되기 때문에 좌우로 형태로만 이렇게 예,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어떤 형태는 모르지만 네, 이런 결과가 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의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 다 지울게요. 그리고 원레일 중에서 아까 세 번째 거를 잠시 또 보면은 자, 리빌드 이 크로스 섹션 위드는 10개의 포인트를 생성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차에 의해서 네, 공차에 의해서 0.01mm의 공차로 이 포인트의 개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0.0001이다. 네, 그러면은 더 포인트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이제 오토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직접 그 컨트롤 포인트 개수를 원하는 개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공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네, 두 번째 리빌드 커브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 그렇다면은 자, 요거 다시 네, 다 지우고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사각형이나 또는 사각형 또는 뭐 별 형태 아니면 오각형 형태 뭐 육각형 형태 서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라운드 커브라는 명령어 자체가 있는데 사각형 툴바를 꺼내거나 또는 여기 이렇게 폴리곤을 보면은 어라운드라는 명령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이트 뷰에서 일단은 커브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탄젠트 이런 건 다 무시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각형이나 뭐 육각형 뭐 등등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요거를 클릭을 하고 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럼 프론트 뷰에 그리드 스냅을 키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위에 보면 넘 사이드가 보이죠? 자, 이거를 6으로 바꿔주고 육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육각형을 여기에다가 예, 등록을 예,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센터를 찾아내려면 여기 센터 스냅을 켜야 되겠죠?
예,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우스가 다가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센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점을 등록을 하셔도 돼요. 여기 센터 오스냅에서 센터로 체크해 놓은 다음에, 여기 싱글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좀 작업하기가 예,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육각형을, 자, 여기에다가, 이 라인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야지 원레일이 이제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트랜스폼 탭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아이콘이 바로 그 명령어예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오리엔트 퍼펜디큘러 투 커브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커브의 직각으로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콘을 잘 보면, 그쵸? 이 하얀색 사각형이 이렇게 파랑색으로 이렇게 예, 따라가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렬할 그쵸? 예,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보는데 이 베이스 포인트는 이 센터예요. 센터. 예, 만약에 센터 스냅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요 가운데를 이제 찍으셔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에 예, 작동이 되는데 만약에 정확한 육각형이 아닌 어떤 커브라든지 어떤 다른 좀 찌그러진 형태라면은 이 센터를 찾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포인트를 켜놓은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돼요. 네,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커브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커브가 예, 달라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카피가 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yes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로테이트가 노로 되어 있잖아요. yes로 하게 되면은 등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죠? 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원레일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도 서클을 예, 아까처럼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또 원레일로 네, 이런 형태로 또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레일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랑 흡사한 게 이제 파이프 명령어예요. 이 파이프도 원레일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파이프는 지금 보시면 이제 플랫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플랫캡은 이 끝에를 끝막음을 평면으로 막을 것이냐, 여기 아래 거 같은 경우는 라운드 캡, 둥글게 막을 것이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셀렉트 하시고, 자, 이거는 무조건 원으로 나옵니다. 원 클릭. 자, 요 끝에 가서는 사용자가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은 거기 랜드 레디우스가 앞에 지정한 수치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엔터를 그냥 바로 치게 되면은 똑같은 반지름을 갖고 있는 상태의 이제 파이프가 만들어지고요. 다시 명령어를 적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스타트 레디우스를 제가 수치를 입력을 해 볼게요. 1 끝에서 나는 3을 주겠다. 3 엔터 네,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파이프 같이 네,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선이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선 같은 네, 그런 거 만들 때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데 여기 보면 또 가로 안에 티크가 이제 노로 되어 있잖아요. 이 틱은 이제 어떤 두께를 의미하는 건데 요거를 yes로 하게 되면은 서클을 이렇게 두 번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스냅이 켜져 있어서 그런데 스냅을 좀 끄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다시.
자, 틱을 먼저 예스로 바꿔 놓으시고요. 스타트 레디우스를 1로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컨드를 또 물어보잖아요. 1.5 정도로 처리했고요. 자, 끝에 가서는 3을 주고 그 다음에 또 3.5를 줬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가 또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파이프 같죠?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틱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캡은 자, 여기를 끝에를 둥글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캡이 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스타트 레디우스를 딱 떨어지게 하면 2로 줬고요. 그 다음에 엔드 레디우스를 2, 그렇죠? 엔터. 예,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응용을 하면은 그 어떤 제품에 그 다리 같은 거를 만들 때 활용하면은 되게 또 유용하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네, 저도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고요. 그냥 손길 가는 대로 그려봤습니다. 자, 리볼브를 실행을 했어요. 네,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나는 그 다리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고 나서 아까 그 둥근 파이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크기를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엔드 레디우스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할게요. 그냥 엔터를 치면은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 위로 올려서 네, 약간 그러면 얘를 좀 더 올려 볼게요. 네, 그리고 얘를 트랜스폼의 그 폴라 어레이를 이용할게요. 탑뷰에서 자, 0 엔터. 자, 총 4개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엔터. 그렇게 해서 all 셀렉트를 하고 합집합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냥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솔리드에 있는 요 파이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원레이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